송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원TV에서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후보자들과의 대담을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당 군의원 하선거구에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최영보 예비후보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는 네. 유권자들한테 인사 말부터 좀 한마디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 가선거구 기초의원 출마자 최용보입니다. 재선에 준비하고 있고요. 재선에 그 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민원 현장에 같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야말로 선거 시즌인데 많이 바쁘시죠? 예, 지금 엄청 바쁜 시기죠. 뭐 경선도 치르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는데 좀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요즘 하루 일정을 소개하면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일과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또 이제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보내고 나서 이제 양평군에 있는 그 행사, 그러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좀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피켓으로 이제 많은 양평 국민들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녁에 한 10시쯤 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들이 그냥 꼭둑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네. 활동을 분주하게 모든, 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후보님들이 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자, 이번이 두 번째 출마신데 두 번째 출마거나 첫 번째 출마거나 반드시 출마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출마 동기에 대해서. 네, 첫 번째 출마할 때는 제가 뭐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양평공사에서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면서 양평군의 노동자들, 뭐 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과 뭐 약자들 편에 서기 위해서 군의원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제가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많은 공부도 했고요. 그 공부한 거 토대로 인해서, 준비 과정 없이, 많은 그 국민들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 뭐, 인프라, 뭐, 이런 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미 선출직 4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선출직에 있으면서, 몸담으면서, 내가 선출직인데, 선출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랄까? 가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덕목이라고 저는 표현을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신뢰하고, 그리고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무수히 많은 그 민원인들이 뭐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메모도 남겨주시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처리하다 보면은 솔직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데까지의 그런 약속, 그런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해서 빨리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의 약속,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지더라도, 제가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신뢰, 그리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미 4년이 다 지나갔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선출직으로, 재직하면서, 나는 어떤 정치인이 참 좋더라. 나는 어떤 정치인을 본받아야겠다라는 게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두 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그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의 정치 철학이 이렇게 좀 같이 간다면 더 좋은 정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더 중시하는 그 원칙과 소신, 그런 정치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님이시죠.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는 좀 배우고 싶은 점이, 정치인은 표를 좀 의식하고 하는 그런 정치들이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네,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표를 생각을 했다면은 그 무수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처럼 저도 이제 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물론 제가 칭찬을 받으면은 욕먹는 그런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다가가서 소수를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기에 닮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부터는 프로필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력을 보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평공사지부 지부장을 역임하셨는데 네. 의정할 때 끼친 영향이랄까, 그러한 노조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제가 양평공사 노동조합 그 지부장을 한 3년, 6년, 7년 정도 이렇게 삼선을 제가 해왔거든요. 일단 리더십이 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은 이제 그 시절 했던 제 일과 그리고 의정 활동했을 때 그 일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대화의 목소리 하나의 소중함,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떻게 노조라고 생각을 하면 노조에 몸담거나 더군다나 노조 지부장을 역임하셨는데 좀 성격적으로 좀 감성이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와일드하고 그런 걸 좀 일반적으로 연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속해 있던 노동조합은 이제 민주노총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이제 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 설립을 하고 민주노총에 이제 가입을 했을 때 그런 우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임원들과 논의를 한 끝에 강성 이미지는 우리는 버리자. 강성 이미지를 버리고 군과도 그리고 조합원들과도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좀 유하게 보이려는 나름대로 그런 노력이 네, 이게 있었다는 양평이고 얘기죠. 이제 지역 사회다 보니까 강성으로 이제 나가기보다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을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이력을 보아하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을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을지키기 민생운동 관련해 가지고 저도 잘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이제 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되고 나서 이제 도당에서 그리고 이제 31개 시군 을지킴이 모임에서 이제 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에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이거를 이제 도당 그리고 도당에서는 이제 중앙당으로 해서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좀 풀어 나갈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이제 그런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양평구의회 의원을 역임 중이신데 4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는데요. 저는 민원 관련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4년 동안 의정 활동했지만 이제 5대2라는 구조거든요. 국민의힘이 5구, 민주당이 2명으로 이제 4년 동안 보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마했을 때도 아이들이 행복한 양평,
청년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우고 나왔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펼쳐보고 싶은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례도 그렇고 많이 있었는데 소수당이다 보니까는 좀 아쉽게 뭐 통과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 있고 향후에 좀 풀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종점이 변경되고 나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백지화 선언까지 하셨는데 양평 국민들의 염원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빨리 재개를 해 주십사 해서 군청 앞에서 이제 저는 이제 9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연장선상에서 4년 동안 양평 군의회 의원을 역임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군의원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유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군의원의 핵심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죠. 누구나 말씀을 하실 거예요. 군의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생각이 군의원들이 지금도 이제 출마하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 공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공약이라기보다도 뭐 내가 생각하는 양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듣고 이거를 이제 군에다가 집행부에다가 군수님한테 이런 거를 좀 실행을 해달라. 그런 역할이 저는 군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양평군의 예산이 어디에 헛되게 쓰이는가, 뭐 비효율적으로 쓰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군의원의 역할이고 무엇보다 집행부와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양평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군의원의 역할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양평군에 변화를 주기 위한 나름대로 군의원으로서 무슨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조례를 통해서. 그렇죠. 조례 재정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실질적인 양평 군민들의 생활의 질을 갖다가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개인 특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 다르고, 뭐, 나름대로 인성이 다 다르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 취미는 엄두도 못 내겠지만서도,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취미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 축구하고 야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꾸준히 그래도 뭐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운동을 뭐 축구 야구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운동할 시간 있으면 선거 운동을 그렇죠. 해야죠. 예. 운동을 해서 이제 체력도 늘 어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운동장에 한번 나갔었는데 뛸 수가 없고 너무 힘들고 빨리 선거 끝나고 나서 운동 열심히 해서 다시 적정 몸무게 유지하고 다시 의정활동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한 5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뭐. 네, 맞습니다. 예. 선거에 이 기간 동안은 집중을 하시고 끝난 다음에 하셔도 뭐 네, 그래야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지만은 또 장점도 다르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좀 쑥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본인을 생각할 때 장점 자랑거리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강점, 자랑거리. 네. 좀 진짜 쑥스럽네요. 네, 저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저보다 이제 주민들이나 뭐 주위사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는, 그게 저는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야. 리더. 그렇죠. 끝까지 얘기를, 이게 우리가 이제 의정활동 하다 보면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 정도 얘기하고 여기서 이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중간에 끊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여기 뒤에 민원이 미뤄지더라도 그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취의 미덕. 네.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어쨌거나 선출직은 많이 듣고 그걸 갖다가 민원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또 할애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많이 듣고 싶은데 저희도 의정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알아야지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되든지 안 되든지 많은 민원들을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들어야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저희도 공부가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민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선출직업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이신데, 첫 번째 선거 때와 지금 두 번째 선거 때와 요즘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 반응이 좀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나올 때 선거운동하고 요즘에 유권자들 반응이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선거운동 4년 전에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제가 많이 떨렸죠. 당선되고 싶은 게 당선을 돼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떨렸고 그리고 이제 처음 준비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지도 않은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당에서 이제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는 가번 나번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경선을 통해서 1등을 해서 가번을 받아갖고 당선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는 이제 주위 분들이 가번 받아서 그냥 당선됐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거리에 나가면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재선해야지, 그래도 했던 사람이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응원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질문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내가 사회자가 했으면 좋았는데, 네. 빠뜨린 하고 싶은 얘기, 이번에는. 사회자분께서 어떤 질문을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번에 늘 양평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늘 국민의힘에서 두 분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에서 한 분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두 명이 당선될 수 있는 항상 소수로 있다 보니까 다수당으로서 이렇게 다 선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왜냐면은 이게 좀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기호를 운동장이 되면 안 되는데 양평구는 여태까지 보면 이제 3인 선거구, 3인 선거구라서 늘 희한하게 이제 국민의힘 두 분이 당선되고 민주당 두 분이 당선돼서 민주당에서 펼칠 수 있는 거를 좋은 정책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청소년한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국민의힘 분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도 해봤지만은 어떤 거 되지만 어떤 거 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또 균형을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행정을 견제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견제를 아예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 견제하려고 많이 투쟁도 하고 많이 했지만 견제를 못했습니다. 그럼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유권자분들은 표 분산을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맞아요. 하여간에 의회 자체가 다수결이다 보니 소수의 정당은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의정에 반영도 안 되고 그게 현실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저도 양평을 이렇게 쭉 지켜봅니다만은 아마 양평군 의회를 놓고 볼 때 지금 현재는 여당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 물론 이제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게 200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에도 정당 공천이 없어도 대부분 이렇게 대충 성향은 다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도 보면은 양평군의회가 91년도 4월 15일 날 개원이 됐는데 그대로 보면은 물론 이제 12분의 의원님들이 계실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들은 이제 2006년부터는 지금 현재 비례 포함해서 이제 7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 뒤로
민주당이 의석수가 작다 보니 네. 맞아 그런 불만이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불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권자분들이 일상생활에 뭐 바쁘시기도 하지만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름 이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좀 한계가 있고 중앙에서 정치하는 것처럼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많이 홍보가 돼서 유권자분들이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떤 발언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알고 계시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예.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선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다음에 이제 뭐 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야 뭐 우리 선출직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네. 양평군 유권자들께 전달할 메시지 크게 우렁차게 하세요. 네. 네. 양평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표에 의해서 4년 동안 그래도 주기차게 열심히 의정활동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그런 저의 핵심적인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약속드린 부분도 있고 그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4년 동안 4년 더 제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화려한 행사장보다는 4년 동안 늘 민원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는 왜 행사장 오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행사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남는 시간에 행사장 가는 스타일이고 행사장보다는 늘 민원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4년 동안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최영보 예비 후보와 함께 후보자의 삶과 이력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영보 군의원 예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원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박수. 송원TV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